네. 저번 시간에는 우리가 이제 합성함수를 배웠어요. 합성함수가 뭐 하는 거라고 했던 건지는 기억나요? 그냥 간단하게 말하면은 f라는 함수에 gx를 대입하자 뭐 이런 거, 그치? 함수에 함수 대입하기라고 했고요. 통상적으로는 이런 기호를 씁니다. 이런 기호를 쓰지만 여러분은 이렇게 고쳐서 계산하면 되는 거였죠. 대입하기 이렇게. 근데 대입해보면 알겠지만 이렇게 대입한 거랑 이렇게 대입한 거랑 결과가 어땠어? 달랐죠 서로, 그쵸? 무슨 말이냐면은 밑에 같은 경우는 합성 기호를 이렇게 쓰는 건데요, 결과가 이 둘이 다르단 말이에요. 즉 이 둘은 다른 거다. 일반적으로는 뭐다? 합성은 교환 법칙이 안 돼요. 대입할 때 거꾸로 대입하면 안 된다 뭐 이런 거죠. 그거만 지켜주면은 합성함수를 크게 어렵지 않게 문제등까지 풀 수 있을 겁니다. 오늘은 함수를 거꾸로 가는 개념인 역함수라는 걸 배워볼 건데요. 하나 간단한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예를 들어서 정의역은 아니다. 일단 그림을 그냥 그리자. 이렇게 이쪽 x에는 1, 2, 3이, y에는 뭐 7, 8, 9, 10이 이렇게 있다고 해볼게요. 함수라고 하는 건 이래서 이런 거였잖아요. x 하나가 y 하나에 이렇게 대응하는 거, 그쵸? 이런 게 함수인데요.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가는 거로 봤을 때는 어쨌든 한 사람이 한 사람한테 투표한 거잖아, 그치? 반드시 포기 없이 1인 1투표, 그쵸? 그러니까 이렇게 대응하는 걸 본다면 함수가 확실하긴 해요. 혹시 반대 방향도 함수일까? 근데 그렇게 본다면 마치 이런 느낌이죠. 7은 1과 2에 대응한 느낌이에요. 8은 3에 대응했고 9와 10은 대응이 지금 안 된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가는 거는 함수라고 볼 수 있지만 오른쪽에서 왼쪽 가는 거는 함수라고 볼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지금 이런 상황은 우리 역함수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불러요. 역함수라는 것은요, 반대로 봤을 때 함수가 돼야 되는 거거든요. 지금 같은 경우는 반대로 보면 함수가 안 되죠. 이거는 역함수가 현재 없는 상태입니다. 그럼 어떨 때 왼쪽에서 오른쪽으로도 함수고 반대로 오른쪽에서도 왼쪽으로도 함수가 될까? 그러려면요, 이 함수가요 1대1 대응이 돼야 돼요. 1대1 대응이 뭐였더라? 기억이 나? 이쪽에는 1, 2, 3이 있으면 이쪽도 3개가 있어야 되거든요. 7, 8, 9 이런 식으로. 그리고 하나가 하나에 대응하는 개념. 1은 7에, 뭐 2는 9에, 3은 8에 이런 식으로 말이에요. 그럼 분명히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한 사람이 한 표씩만 투표한 거고, 반대로 봐도 7, 8, 9라는 애가 한 사람이 한 사람한테만 투표한 거 아닌가? 그치? 이런 상황이 될 때만 우리가 반대로도 함수야 이렇게 볼 수 있을 거란 얘기예요. 이것이 바로 역함수가 존재할 조건입니다. 이해가요? 무슨 말인지? 다시 한번. 역함수가 존재하려면요, 기본적으로 1대1 대응이 돼야 돼. 남는 게 있어서도 안 되고요. 이 둘이 하나한테 가면 안 되기 때문에. 왜냐면 반대로 거꾸로 본다면 하나가 둘이 가는 거니까. 그래서 하나씩 대응이 돼야 되고, 남는 게 없으려면은 1대1 함수이면서 공역과 지역이 같은 모양, 즉 1대1 대응이 돼야 됩니다. 이해 가나요? 1대1 대응일 때에만 역함수라고 하는 개념은 존재합니다. 반대로 보는 거를 존재한다 이거죠. 예를 들어서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가는 게 f예요. 그럼 우리 이렇게 쓸 수 있는 것도 이해가요? f에서 1은 누구에 대응해? 7. f 함수의 2는 누구에 대응해? 9. f 함수 3은 누구에 대응해? 8. 이거 이해가죠? 이해가요? 무슨 말인지? 그럼 반대로 가는 것도 어쨌든 함수니까, 반대로 봐도 함수처럼 이렇게 하나씩 대응하는 거니까 그것도 이렇게 기호로 쓸 수 있지 않을까? 라고 해서 지금부터 이런 기호 쓸 겁니다. f 위에다가요 이렇게 쓸 거예요. 읽을 때는 f 인버스 라고 읽으면 되고요. f 인버스.
뜻은 이제 F가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가는 거라며 F 인버스는 거꾸로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가는 겁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F 인버스 7이 얼마야? 라고 물어본다면 7이 거꾸로 대응하는가? 1 이렇게 적겠다는 거예요. 이해가요? F 인버스 8이 얼마야? 라고 물어본다면 8이 거꾸로 가는가? 누구? 3. F 인버스 9가 얼마야? 라고 물어본다면 거꾸로 가는가? 2 이렇게 쓰겠다는 거죠. 이해 가나요? 자, 첫 번째, 이제 지금부터 우리는 역함수라는 걸 정의할 거예요. 역함수는요, y에서 x로, 그러니까 일단 x에서 y로의 함수가 있을 때 반대로 봤을 때의 함수 모양, 그것을 우리가 지금부터 역함수라고 부를 겁니다. 근데 그렇게 되려면 이런 식의 함수일 때는 역함수로 얘기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런 식의 함수일 때만 역함수로 얘기할 수 있다는 거죠. 즉 1대1 대응이라는 이 구조에서만 반대로 봐도 함수가 되는 겁니다. 1로 봐도 함수, 1로 봐도 함수 이렇게. 두 번째, 그걸 이제 기호로는요,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가는 이 일반적인 모습이 F라면 이건 반대로 가는 거니까 마치 역수 쓰듯이 1제곱이 아니라 마이너스 1제곱 쓰듯이 쓸 거고요. 읽을 때는 F 인버스라고 읽을 거고, 뜻은 거꾸로 가면 어디에 대응하는가를 찾겠다는 거라서 F 인버스 7, F 인버스 8, F 인버스 9의 값이 각각 다음과 같이 나온다 라는 겁니다. 이해 가나요? 일반적으로는 뭐 하겠다는 거냐면요, 왼쪽에 X에 있는 A가 오른쪽인 Y의 B한테 대응이 돼. 이렇게 가는 게 함수인 F야. 이걸 우리는 기호로 FA는 B 이렇게 쓴다는 거죠. 이게 1대1 대응이 된다면 우리는 반대로 가는 모양도 충분히 생각할 수 있을 거라는 얘기고요. 이때는 기호를 이렇게 쓰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F 인버스의 B는 누구야? A 이렇게 쓰겠다는 거죠. 얘랑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계산을 하다가 문제를 풀다가 이런 거 나와가지고 좀 헷갈린다 싶을 때는요, 고쳐서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럼 좀 편할 거예요. 이해가요? 이렇게 나와서 이 기호가 뭐였지? 헷갈릴 때는요, 반대로 생각을 하라고요. B가 A한테 가는 거야 를 거꾸로 보면 뭐야? A가 B한테 가는 거잖아. 그치? 그래서 이렇게 바꿔서 써주시면 됩니다. 이해가나요? 자, 이 역함수라는 F 인버스라는 개념은요, 우리가 기존에 배웠던 저 합성함수랑 섞어서 얘기하기도 해요. 이거 한번 잘 봐볼까요? F의 1은 7인데 F 인버스의 7은 1이라며 요게 1이잖아. 그럼 요 1 자리에 요걸 써도 되겠다. 그치? 이해가요? 무슨 얘기야? F의 1은 7인데 요 1 자리에다가 1이랑 똑같은 얘를 써도 되는 거잖아. 그치? 무슨 얘기야? F 인버스 7 써도 되는 거잖아. 이해가요? 반대로 써볼까? 이런 식으로 F 인버스 7이 1이라며. 자, 7. 7은 얘랑 같은 거잖아. 7은 F1이랑 같은 거잖아. 그치? 그럼 요 7 자리 대신에 F를 써도 되겠네? 무슨 얘기라고? F 인버스의 7이 1이라며. 그치? F 인버스의 7이 1이라며. 7 대신에 요거 쓰자고요. F1을 여기다. 이것도 이해가요? 요쪽 함수랑 요쪽 함수 참 특이하죠? 뭐가 특이해? 7을 대입하면요, 7이 나와요. 1을 대입하면요, 1이 나와요. 이게 무슨 함수였죠? 이거 항등함수였습니다. 똑같은 게 나오는 함수. 그래서 지금부터 이렇게 얘기할 거야. 이걸 우리가 어떻게 쓴다고 했어? 아까 좀 전에. 이렇게 두 번 대입한 모양을 이렇게도 쓴다며. 그치? 그럼 이것도 어떻게 쓰는 거야, 이거는? F 합성 F 인버스지. 그치? 얘는 뭐라고 쓰는 거야? F 인버스 합성 F라고 쓰는 거고. 이해가요? 순서? 얘 먼저 쓰고 얘 나중에 쓰고. 왼쪽에 쓰고 오른쪽에 쓰고. 그치? 왼쪽에 쓰고 오른쪽에 쓰고 이렇게. 근데 얘 같은 경우도 7을 대입하면 7이 나왔고 얘 같은 경우도 1을 대입하면 1이 나왔으니까 이거 둘은 다 무슨 함수야? 항등함수입니다. 이해가요? 항등함수. 다시 말해서 F의 F 인버스 이렇게 합성한 거에 X 대입하면 당연히 X 그대로 나올 거란 얘기예요. 이거를 반대로 합성해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반대로 합성해도요, X 대입하면 X 나와요. 쉽게 확인해 볼 수 있을 거예요. 방금 했던 것처럼 2 대신에
요거 F 인버스 9 써봐야지. 또 9 대신에 요 9자리 대신에 F2 써봐야지. 이렇게 해보면은 아까랑 똑같게 나오는 거죠. 첫 번째 이야기는 뭐라고? A가 B에 대응해요와 같은 뜻은 인버스로 봤을 뭐야 이거? 뭐야? 머리카락이 있네. 인버스로 봤을 때는 B가 A에 대응해요. 이 뜻이라는 거고요. 첫 번째 이 얘기. 두 번째 얘기는 얘랑 합성하면요. 항등함수예요. 여러분도 항등함수가 좀 익숙하지 않을 테니까 이렇게 쓰세요. 그냥 x 대입하면 x 모양 그대로 나온다. 이런 식으로. 또는 반대로 합성해도 마찬가지예요. x 대입하면 x 모양 그대로 나와요. 이렇게. 이해가요? 그 다음 이제 두 가지 정도 얘기 더 해야 되는데 이게 좀 어려워. 이게 어려운 거라서 원래대로 설명하면 이게 좀 힘들거든. 그래서 내가 최대한 좀 쉽게 하려고 지금 최대한 간단한 예를 통해서 좀 하고 있는 거라서 공식들 하나하나들을 좀 보고서 저게 뭔 뜻이겠구나 좀 이해를 해야 된단 말이야. 이런 것들. 이거 어떡하지 근데 이게 좀 길어질 텐데. 합성함수라는 게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거거든요. 내가 합성함수 이렇게 설명 안 했는데 예를 들어서 1이 2에 대응하고 요게 1이 2에 대응하는 함수가 만약에 F고 2가 3에 대응하는 함수가 그래서 G야. 무슨 말이냐면은 F1은 2 이렇게 쓰는 거고 우리는 그치? G2는 3 이렇게 쓰는 거예요. 이해가요 이거는? 뭐라고 비유를 들면 좋을까 이거를? 이쪽 나라 이게 이제 대한민국 그게 여기 인천공항 여기는 중국의 뭐 어디 할까? 상하이 공항 뭐 이런 거 상하이 공항이 있나? 있겠지 뭐 그치? 일본의 도쿄공항 나고야공항 뭐 이런 거 이렇게 딱 했을 때 예를 들어서 대한민국 인천에서 중국 상하이로 가는 어떤 비행기편이 있을 거고 뭐 땡땡땡 항공 뭐 이런 거 얘가 중국 상하이에서 일본 도쿄 가는 또 땡땡땡 항공이 있을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이런 거지. 여기에서 이 티켓 갖고 여기서 타면은 여기서 내려요. 뭐 이런 거거든요. 일종의 그쵸? F라는 항공사를 탑승해서 1번에서 탑승하면 2에서 내려요. 뭐 이렇게 볼 수 있다는 건데요. 직행 노선도 있을 거 아니야. 뭐 한국에서 일본 가려는데 꼭 중국 들렸다 가야 돼? 그럴 순 없잖아. 그치? 한 번에 이렇게 가는 것도 있지 않겠어? 그치? 이 한 번에 가는 개념이 합성함수예요. 한 번에 가는 개념이. 요거 두 개 합성할 수 있겠어? 다시 한번. 요거 2잖아. 요것도 2잖아. 요 2 자리에 요거 쓰면 되겠네. 2 자리에 요거 쓰면 되겠네. 그치? 그러니까 이거는 G의 2는 3이라고 하는 이 모양의 2라는 숫자 자리를 요거랑 거랑 같은 거라고 했으니까 요걸 써도 되지 않겠어? F1 이런 식으로. 이게 그거 아니겠냐고. 1번에서 타서 요 비행기 순서로 타면은 3번에서 내릴 수 있어요. 그쵸? 1번에 있는 애가 F 타고 그 내리는 곳에서 다시 G 타고 하면 3번에 간다 이거죠. 이해가요? 요거를 우리가 뭐라고 쓰는 거야? G 동글뱅이 F1 이렇게 쓰는 거죠. 우리는 기호로. 이해가죠? 그래서 이제 마치 요거를 하나의 한 번에 가는 비행기 직항편 뭐 이런 것처럼 이것이 하나의 두 개를 합친 두 여객사와 이렇게 협의 끝에 하나로 여행할 수 있는 1번에서 타면 3번에서 내릴 수 있게 하는 이런 개념이 이제 합성함수잖아요. 이거 무슨 말인지 이해 갑니까? 근데 반대로 3번에 도착한 애가 거꾸로 2번에 가려면 얘는 어떻게 타야 되는 거야? G 항공사를 거꾸로 타면 되겠네. 그치? 그게 우리가 방금 얘기했던 뭐야? G 인버스 3은 2라는 뜻인 거고요. 이해가요? 이거죠. G 타고 2번에서 타면 3번에서 내려. 이거를
이렇게 쓸 수 있는 거 아니냐고요. 그렇죠? 마찬가지로 2번에서 1번 가려면 F 거꾸로 사는 거잖아요. 그렇죠? F 인버스죠. 즉 F 인버스의 2는 1인 거잖아요. 이해가? 그러면 얘도 합성할 수 있지 않을까? 무슨 말이냐면은 여기서 여기로 가는 비행기 타고 G 인버스, 여기로 가는 비행기 타고 F 인버스 이렇게 두 번 타지 말고 아니 여기서 한 번에 가는 것도 있는 것처럼 이렇게 한 번에 가는 것도 있지 않겠냐는 거예요. 그건 뭘까? 마찬가지인 게 숫자 2, 그러니까 이 경유지죠. 경유지를 소거하는 방법입니다. 여기가 2래매, 2는 얘랑 같은 거래매. 그럼 여기다 대입하지 뭐. 이렇게. 그럼 무슨 얘기야? F 인버스의 2는 1이잖아. 이 자리에다가 요거 한번 써보세요. 그대로 G 인버스 3 이렇게 쓰는 거 아닌가요? 이해가요? 그러니까 이거 이런 얘기죠. 3번에서 타는 사람이 G를 거꾸로 타고 F를 거꾸로 타고 가면은 1에 도착할 수 있을 거예요. 이해가요? 근데 얘는 파란색 1에서 3 가는 애고 얘는 빨강색 3에서 1 가는 애면 얘네들도 역함수 아닌가 서로? 무슨 말 이해가? 1에서 타서 3에서 내려요. 이거는 거꾸로 3에서 타서 1에서 내려요. 얘네도 역함수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할 거예요. 얘의 역함수가 뭐야? 얘요 이렇게 쓸 거라는 거거든요. 이해가요? 이걸 우리가 쓴 기호 어떤 거였어? 합성 기호였잖아. 그치?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요. G의 F 합성에서 1을 대입하면 3 나와요. 이 뜻이잖아 이게. 그치? 다른 말로 쓰면 이것도 마찬가지야. F 인버스에 G를 인버스를 합성해서 3 대입하면 1 나와요. 이 뜻이거든요 이게. 근데 1 넣어서 3 나왔어. 이건 거꾸로 3 넣으면 1 나와. 둘이 역함수이므로 앞에 있는 요 함수의 역함수가 이 아래에 있는 이 함수겠구나 하는 걸 알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하기를 이렇게 쓰는 겁니다. G, F 요 두 개 합성한 거의 역함수는요. F 인버스와 G 인버스를 합성한 거랑 같아요. 라는 공식입니다. 쉽게 하자면은 지수법칙과 좀 비슷하게 생겼지? 이해가? 아니면 드 모르간 법칙? 이런 거 좀 비슷하게 생기지 않았어? 모모의 마이너스 1제곱처럼 쓴 거 역함수는 마치 역함수 이 기호가 여기도 한번 붙는 것처럼 보여요. 대신에 중요한 거 있죠. 뭐가 됐죠? 앞뒤가 바뀌었습니다. 이해가요? 네. 그래서 이제 첫 번째 요거 중요해요. 두 번째 요거 중요해요. 세 번째 이거 중요해요. FG 순서로 합성해서 역함수 하면요. G 인버스를 이렇게 먼저 쓰는 거예요. F 인버스 나중에 쓰고요. 반대로 G 합성 F 순서의 역함수를 구하면요. 이때도 F 인버스를 먼저 쓰고 G 인버스를 나중에 쓰는 합성함수의 역함수란 개념입니다. 그냥 외우셔야 돼. 그래서 이론적인 거는 이제 이런 식이라서 이런 기호를 이렇게 쓰기로 했기 때문에 자연스러운 결과거든. 어떻게 보면 지금처럼 봤듯이 대입하고 대입하면 금방 만들어지기 때문에 당연하네 이렇게 흘러갈 수 있는 건데 실제 문제로 풀 때는 이제 이런 것들을 막 써서 풀어야 되기 때문에 좀 익숙해질 필요가 있겠죠. 아무래도. 그렇죠. 이것만 보면 되게 이게 뭔가 싶은데 막상 지금처럼 설명하면은 별거 아닌데 싶기도 할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이해를 돕고자 좀 쉬운 버전으로 하고 있는 거니까 이런 것도 있더라라고 하는 거 같이 알아두시고요. 끝으로 역함수 구하는 법 정도까지만 하고 특징만 설명하면은 아마 역함수 관련된 개념은 다 하지 않을까 싶네. 내가 지금 쓴 것들만 일단 외우시면 돼. 니들 교재에 있는 내용 다 이런 거밖에 없어. 예를 들어서 규칙을 줄 수도 있잖아. 우리가 직접적인 규칙. 뭐 예를 들어서 2x에 3을 더하라 라는 규칙. 정의역 2배하고 3을 더하라 라는 규칙. 이게 무슨 규칙이냐면은 이쪽에 x집합 애들이 있고 이쪽에 y집합 애들이 있어. 예를 들어서 나는 숫자 1, 2, 3 세 개만 해볼게. 1 같은 경우는 누구에 대응한다는 얘기예요? 지금 이게 5에 대응한다는 얘기죠? 이해가죠? 2는요 7에 3은요 9에 대응한다는 얘기잖아. 그치?
여기서 여기로 가는 게 F. 아까 얘기했듯이 F의 1은 5예요. 이렇게 쓰는 거였잖아요. 이렇게. 근데 1 대입해서 5 나오는지, 그치? 1은 5예가 이런 식으로 쓰는 건데, 뭐 일반적으로 본다면 이렇게 볼 수 있겠죠. X라는 애는 누구한테 가는 거죠? 결과적으로 이쪽에 있는 2X 더하기 3한테 가는 거예요. 그쵸? 이해가 했죠? 그래서 우리 이렇게 쓴 거잖아요. Y는 2X 더하기 3이라는 1차 함수가 혹시 1대1 대응이 혹시 기억날까? 직선 이렇게 그려가지고 1대1 대응인지 확인하는 방법 앞에서 배웠는데, 수평선을 걷을 때 교점이 한 개뿐, 이런 거 1대1 대응입니다. 그럼 얘도 역함수가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렇지, 이게 거꾸로 가는 것도 있지 않겠냐고. 5는 1에 7은 2에 9는 3에 이렇게 하는 게 있지 않겠냐는 거야. 그럼 역함수는 이렇게 써야겠네. 역함수는 이렇게 쓴다고 했으니까 F 인버스 누가 누구한테 가는 거야 이번에는? 2x 더하기 3이 x한테 가는 거 아닌가요? 이렇게. 그쵸? 이해가요? 그러니까 x가 2x 더하기 3한테 가는 게 함수니까 f, 얘 역함수는 거꾸로잖아. 2x 더하기 3이 x한테 가는 거잖아. 근데 이래가지고 내가 만약에 예를 들어서 야, 역함수로 봤을 때 뭐 6은 누구한테 대응하니? 이렇게 물어보면 찾기 좀 힘들지 않아요? 다시 할게요. 분명히 누군가가 6에도 대응하지 않을까? 이렇게? 그렇지? 난 얘가 궁금한 거야. 얼마가 6에 대응하는지. 이해가? 그럴 때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 이걸 어떻게 찾을까? 배웠습니다, 앞에서. 기억나요? 요 괄호 안을 간단하게 문자로 바꿔치기 해야 구하기 쉽지 않냐고. 다시 해볼게요. 기억 안 나? F의 2x 더하기 5가 x 빼기 3이다. 뭐 이런 게 있다고 치자. 너 F에 0이 얼마에 가는지 궁금해. 그러려면 여기다 위에 치기다 x에 뭐 대입해야 돼요? 다시 할게요. 여기 F5가 얼마에 가는지가 궁금해. F5를 구하세요. 그러니까 이 문제가 있어. 얘는 얘입니다. 얘를 구하세요. 그럼 여러분 위에 식에다 x에 뭐 대입하죠? 0 대입하죠. 이것들 모두 대답 안 하는데. 야, 2명밖에 없는데 대답 안 하면 난 누구 보고 수업하냐. 유튜브 보고 수업할까? 0 대입해야죠. 그래야 F5 되죠. 모양이. 0 대입하면 마이너스 3이구나 이렇게 알 수 있겠네요. 방금 되게 좀 뭔가 불편하지 않았습니까? 나는 F5를 구하고 싶은데요. 막상 여기다가요. X0을 대입해요. 아니 F5를 구하는데 0을 대입한다고? 뭐 이러잖아. 좀 뭔가 안 맞잖아. 다시 해볼게. Fx는 2x 더하기 5야. F3을 구하시오. 얼마예요? 11? 어떻게 알았어? 3을 대입했으니까. 이건 편하죠. 왜? F3을 구하기 위해서 3을 대입했잖아. 여기다가. 편하지 않아? F3을 구하려면 3을 대입하면 되는구나. F5를 구하려면 5를 대입하면 되는구나. 이렇게 나오면 참 함수값 구하기 편하네. 그치? 근데 이렇게 나오면 함수값 구하기 좀 불편하지. F5를 구하려고 X0 대입하고. 만약에 내가 F에 10을 구하고 싶어. 그럼 X에다 뭘 대입해야 되는 거야? 위에 식에다? 2분의 5 대입해야 되는 거야. 이해가? 그러니까 뭔가 불편하잖아. 맨날 다른 값을 대입을 해야 돼. 계속. 그래서 내가 저번 시간에 이거 하지 않았어요? 이 식을 고쳐라 이거죠. 어떻게? 이 식을 보고 fx가 뭔지 구해보자 라고 했던 거 기억 안 나요? 이 부분을 치환했다 이렇게 하지 않았나요? 2x 더하기 5를 t라고 치환하면은 2x는 t 빼기 5고 그럼 x는 2분의 t 빼기 5니까 좌변은 ft 이런 모양이고 우변은 x 빼기 3. 요거 빼기 3이네. 2분의 t 빼기 5 빼기 3이네. 그러면은 모양 나왔네 이쁘게. 별로 안 이쁜가? fx는 뭐예요 하면은? 문자만 x로 바꿔치기 하면 되는 거잖아 이렇게. 그러니까 아까처럼 만약에 내가 f10이 궁금해? 10 대입해. f8이 궁금해? 8 대입해. 할 수 있는 거 아닌가요? 그래서 해봤다고 저번 시간에 이거를 간단하게 이렇게 고치는 방법 뭐 했다고요? 여기를 치환했어요. 이해 가요?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걸 구하기 위해서 x에 뭐 대입해야 돼요? 2분의 3 대입해야 돼요. 귀찮지 않나요? 그래서 그러지 않으려고 이걸 간단하게 이쁘게 쓰고 싶은 거야. 어떻게 고치면 될까? 이걸 t라고 쓰면 되겠죠? y라고 쓸게요. 2x 더하기 3을 y라고 한번 이렇게 치환해 볼게요. 그럼 좌변을 뭐라고 쓰는 거죠? f 인버스 y 이거 아닌가요?
맞아요? 우변은 x, 여기다 x 쓰면 좀 이상하잖아, 또, 그치? 이렇게 취한 다음에 이거 이렇게 쓰는 것도 이상하잖아. 이거는 y고 이건 x니까, 그치? 그럼 x를 고치면 되겠네. 여기서 x 어떻게 고칠 것 같아? 2x는 y 빼기 3이니까. x는 뭐야? 2분의 y 빼기 3. 여기다 x라고 안 쓰고 2분의 y 빼기 3이라고 쓰면은 뭔가 좀 편리하잖아, 이제부터는? f 인버스 6이 궁금해. 그럼 뭐 하면 될 것 같아? 6 대입해. 다 바로 나오잖아, 이렇게. 이해가? 이렇게 해서 아까 얘기했던 이 함수에 역함수 관계식 이렇게 만들 수가 있어요. 근데 우리가 보통은 여기다가 이제 y, 뭐 이렇게 아까처럼 t 이런 거 잘 안 쓰고 보통은 x를 대입해서 쓰잖아, 보다시피, 그치? 그래서 문자를 한 번 더 바꿔주긴 해요. f 인버스 x는 뭐야? 이렇게 고쳐주긴 해요. 2분의 x 빼기 3이야, 이렇게 쓴다는 거죠, 이렇게. 이해가요? 이해가? 그래서 이런 거야. 이 함수의 역함수가 뭐예요? 이렇게 물어보면요, 얘 쓰는 거예요. 2분의 x 빼기 3. 이렇게. 자, 이렇게 말하면은 아이들이 좀 멘탈이 나가는 것 같아서 이거를 최대한 알아듣기 쉽게 정리한 말이 딱 한 줄밖에 없어. 이 말만 기억하면 돼. 역함수를 구하세요 라고 하면요, 지금처럼 역함수 식, 난 식이 궁금해. 역함수 식을 역함수를 구하시오 이렇게 하면요, 간단하게요, 이 생각하면 돼요. x와 y를 서로 바꾼다, 이런 생각하면 돼요. 원래는 이제 이런 이유 때문에 역함수가 다음과 같이 나오는구나 라고 하는 건데, 학생들이 너무 멘탈이 나가는 것 같아서 다시 한번 해볼게요. 내가 함수식을 이렇게 썼지만 이거 보통 y라고 쓰기도 하잖아요, 그쵸? fx 대신에, 그쵸? 그럼 무슨 말이냐면은 y는 2x 더하기 3, 요거의 역함수를 구하고 싶은 거잖아, 지금, 그치? 이런 식으로. 무슨 말 이해가니? 다시 할게요. 1은 5에 가고 2는 7에 가고 3은 9에 가고 이렇게 가는 함수가 있어. 나는 거꾸로 가는 역함수의 식이 궁금한 거야. 여기서 1로 넘어갈 때 식이 이거라며. 그럼 반대로 넘어오는 식은 뭐겠냐는 거죠. 이해가요? 자, 그래서 이제 이런 식으로 어떤 함수가 있습니다, 역함수 식을 구해보세요 라는 거죠. 그때 요령은 이거예요. x랑 y는 바꿔보세요. y 대신에 x 쓰고 x 대신에 y 쓰면 이렇게 되는 거 아닌가요? 이해가요? 요 식을 y로 풀어봅시다. 2와 2는 하고서 이항하면은 x 빼기 3인 거 이해 갑니까? 나누기 2하면요, 이렇게 되는 거 이해 가나요? 답 나왔네요, 여기. 그쵸? 이제 그렇게 보면 돼요. 역함수 식을 구한다고요? 간단하게 얘기하면요, 주어진 식에서 x랑 y랑 서로 바꾸면 돼요. 그리고 이거를 지금 이렇게 정리해주면 되는 거예요. y는 걸로. 그럼 우리는 이게 반대로 가는 역함수 식을 이렇게 구할 수 있는 겁니다. 이것도 훈련이야. 이제 뭐 내용적으로 이해가 안 가고 잘 외울 수 없겠다 싶으면은 그냥 공식만 외우는 거지 뭐, 열심히. 그래서 일단 역함수를 구하는 식은 x랑 y랑 바꿔서 식을 정리하면 됩니다. 그러면 자, 지금 방금 원래 함수인 fx와 얘 역함수인 f 인버스, 얘를 구했습니다. 얘네들은 혹시 좌표 평면의 그래프를 그리면 어떤 모양이 될까? 이게 이제 마지막 내용이에요. 좌표 평면의 그래프를 그리면 어떤 모양이 되느냐? y는 2x 더하기 3. 니들 어떻게 그린다고 배웠어? 여기 3을 지나가면서 기울기 2짜리니까 이렇게 지나가겠죠? 이해 가요? y는 2x 더하기 3. 참고로 이 1차 함수 x 절편 자리는 마이너스 2분의 3 나올 거예요. y 절편은 3일 거고요. 이해 가나요? 그러면은 요거 빨간색으로 내가 그린 거, 요거 역함수, 요거 그래프 그리면 어떻게 될까요? y는 2분의 x 빼기 3. y는 2분의 x 빼기 3이면요, 전 기울기가 2분의 1짜리고 y 절편 마이너스 1은 3이지. y 절편 마이너스 2분의 3이면 여기일 거고, 기울기 2분의 1짜리면 이렇게 나올 거란 말이야. 참고로 쟤는 x 절편이 3 나와요. 요게 역함수인 제 그래프입니다. 얘의 그래프랑 얘의 그래프는 어떤 특징이 있는 거죠? 둘은 어때 보여? y는 x에
이 그래프가 서로 대칭 모양이 됩니다. 요 점이 여기로 갔고 요 점이 여기로 갔죠. 이렇게 보다시피 y는 x의 대칭. 이거 여러분 이미 배웠어요. 도형의 이동에서. 기억이 나? 대칭 이동? 어떤 함수가 있을 때 얘를 원점 대칭해라, x축 대칭해라, y축 대칭해라 까지는 중학교 때도 배우는 거라면 고등학교용으로 y는 x에 대칭하라를 하나 더 배운다 이거죠. 그때 요령이 뭐였느냐? 이런 거였습니다. x 대신에는 y 대입하고 y에다가는 x를 대입해라. 마치 xy를 바꾼다 아니겠냐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알게 모르게 도형의 이동에서 이거 배웠거든요. 이게 역함수 구하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사실상. 그래서 그때 배웠던 게 지금 배우는 거랑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원래 그래프와 역함수의 그래프는 서로 y는 x의 대칭 관계다. 뭐 이런 겁니다. 여기까지 하면은 기본적인 개념은 다 한 거예요. 근데 나도 알아. 뭘 알았냐면은 애들이 역함수를 잘 못해. 왜 못하는 줄 알아? 연습을 안 해서 그렇지 뭐. 처음 배우는 거라고 애들이 조금 뭐랄까 뭐 겁먹는 것도 좀 있는 거고 조금 등한시하는 것도 있고 조금 게을러지는 것도 있고 이 생각을 해보라고요. 내가 맨날 얘기하는 건데 여러분 중학교 때 1차 함수 배울 때 1차 함수 그래프를 몇 번이나 그렸을 것 같아? 100번은 그리지 않았을까 싶거든? 2차 함수도 마찬가지 아닐까? 2차 함수도 지금까지 니들 2차 함수 100번 넘게 그렸을 거야 분명히. 수업 시간에도 뭐 5개, 6개씩, 10개씩 그리는데 뭘. 근데 역함수 관련된 거는 10번도 안 해요 여러분이. 그러니까 당연히 어렵죠. 생각을 해봐. 여러분이 이런 역함수 실제로 구하는 거랑 그래프 그리는 거 10번쯤 해봐. 이걸 모르겠냐고 이거를. 중학교 수학이랑 고등학교 수학의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그 차이점이 뭐냐면은 중학교 수학은 별거 아닌 내용을 되게 많이 반복해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별거 아닌 내용을 하루 종일 배웁니다. 뭐 이런 거 있잖아. y는 ax라는 1차 함수를 y축 방향으로 b만큼 평행이동하면은 식이 이렇게 돼요. 이 단순한 내용을 한 30분 동안 배운다는 거죠. 이게 중학교 수학이에요. 하루 종일 2차 방정식 근의 공식만 배웁니다. 하루 종일. 그게 중학교 수학이라면 고등학교 수학은 진도가 훨씬 더 빨라요. 그렇죠? 이런 거 역함수 직접 식구하는 거 한 번 구하고 땡입니다. 문제풀이 한 번 하고 땡이라고요. 중학교 때는 이것만 갖고 하루 종일 배웠는데 고등학교는 그냥 한 번 배우고 문제 하나 풀고 끝! 10분이면 끝납니다. 그러니까 분량으로 봐도 한 5배에서 10배를 더 배우는 거야. 같은 시간 동안. 그리고 어렵지. 중학교에 비해서. 그러니까 중학교식으로 공부하면 안 돼, 이제부터는. 중학교는 그냥 학원 가서 그냥 멍 때리고 앉아 있어도 그날 배운 거 다 이해할 정도밖에 안 돼요. 중학교 수학이 쉽거든요, 그렇게. 하루 그냥 멍 때리고, 하루 결석하고 그 다음날 가도 이해해요, 다. 배운 게 없어서 별로. 근데 고등학교는 안 그래. 하루만 결석해도 팍팍 나갑니다. 내용도 엄청 많고요. 그리고 어렵고 한 번밖에 안 푼다고요. 그걸 여러분이 따라오려면 숙제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캐리비안 베이 간 것들아, 숙제 안 해. 무슨 말인지 알겠어? 해야 돼. 그래서 안 하면은 점점 더 내용이 산으로 간다고. 자, 지금 한 거 뭐 이제 이론적인 거 너무 이론적인 거잖아요. 그치? 실전 연습을 좀 해야 되니까 109페이지에 있는 필수 예제 1번부터 하나씩 풀면서 아까 정리했던 내용이 요렇게 문제가 출제되는 거구나 를 한번 좀 경험을 좀 해봅시다. 1번 보면요. 함수가 두 개가 나와요. 1차 함수 x 더하기 a, 이게 fx고요. gx라는 1차 함수는 마이너스 3x 더하기 b래. 그리고선 f 인버스
마이너스 1이 3이고 g의 인버스 4가 마이너스 2다 라고 준 거예요. a, b를 구하시오. 아까 역함수 구하는 걸 해봤으니까 역함수 구하라는 얘기인가? 그게 아니라요. 지금 하는 내용은 아까 했던 거 이겁니다. F의 A가 B야를 보고 A는 B한테 가는 거구나 라는 그쪽이 F 쪽이라면 반대로 가는 게 인버스라면 즉 F 인버스 B는 A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어떤 얘기 했냐면은 이렇게 나오는 게 이게 뭔 뜻이 헷갈릴 때는 이거를 고치라고 했습니다. 이렇게. 이게 지금 그 내용이거든요. F 인버스의 마이너스 2는 3에 간대. 이게 뭔 뜻이냐고. 이게 뭐랑 똑같은 뜻이야. 이거 F3은 마이너스 1이에요. 이 뜻과 똑같은 뜻이에요. 이해 가요? 무슨 말인지? 요거 앞뒤를 바꾼다고 괄호 안에 있는 건 괄호 바깥으로 나가고요. 괄호 바깥에 있는 건 괄호 안으로 이렇게 들어온다고요. 무슨 말 이해 가냐고. 그럼 밑에 것도 마찬가지죠. 이건 무슨 뜻이에요? G 인버스 4가 마이너스 2의 뜻은? G의 마이너스 2는 4야 라는 뜻과 같은 뜻이에요. 이게. 이해 가죠? 그래서 인버스로 나와 있는 거 해석이 힘들면요. 다시 원래대로 다시 바꿔치기 하세요. 그러면 쉽잖아요. 그럼 풀 수 있겠지. F3이 마이너스 1이므로 대입해봐. F3은 보다시피 3 더하기 A잖아. 근데 그게 마이너스 1이래. A가 얼마? 마이너스 4. 이해가지? G에다가 얼마 대입해? 마이너스 2를 대입해요. G 함수가 이거라며. 마이너스 2 대입하면 6 더하기 B 나오겠다. 그치? 6인데 왜 B처럼 쓰냐? 6 더하기 B란 말이에요. 그쵸? 그렇게 해서 이게 4가 나와야 돼요. 그럼 B가 얼마겠냐고요? 마이너스 2겠죠. 이렇게 A, B를 구한다 이거야. 역함수를 구해서 구하는 개념이 아니라 역함수로 나와 있는 저 표현을 다시 원래대로 바꿔치기 해라. 뭐 요거 배우는 문제라고요. 이해 가죠? 무슨 말인지? 2번 fx가 2분의 x 더하기 3이래요. f 인버스 4를 구하시오라는 문제입니다. 자,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자, 아까 이거 우린 배웠다고요. 함수가 나오면요. 역함수 어떻게 구하는지 배웠어요. y랑 x랑 바꿔서 이렇게 다시 정리하면 된다라고 했던 거 배웠던 거 기억납니까? 그렇게 풀어도 되는데 이 문제는 요거 바꿔치기 연습하는 거밖에 없기 때문에 그 정도 선에서 풀면 됩니다. 이거 구하라고 했죠? 근데 얼마인지 모르죠? 일단 이것을 A라고 합니다. 내가 구해야 할 값 저것을 A라고 하면요. F 인버스 4는 A군요. 자, 그러면 저것을 우리가 다시 고칠 수 있죠. 뭐라고? 이거는 FA는 4야와 같은 뜻일 거란 얘기예요. 분명히. 이해가죠? 무슨 말인지? 그럼 FA가 4니까 말 그대로 FA를 구하는 거지 뭘. FA가 뭐야? 2분의 A 더하기 3이지. 그치? 근데 그게 는 4래. 는 4. 이거 풀면 A 얼마 나오니? 1차 방정식 A 2 나오죠? 그럼 다 된 거 아닌가요? 나 이거 몰라가지고 A라고 쓴 거. 그 A가 답 아니었습니까? 그러니까 답이 2죠. 이해 가요? 무슨 말인지? 첫 번째 유형은요. 요거 연습하는 거라고요. 인버스로 표현된 거 잘 이해 안 가면 다시 고쳐라 이거죠. 원래대로 고쳐라 이겁니다. 이해 가셨어? 2번 볼게요. 2번은 좀 어려울 수도 있는데 자, fx라는 함수를 정의역 범위에 따라서 이제 두 갈래의 그래프를 그릴 겁니다. 정의역의 값이 1 이상이면요. 2배 하는 함수인 거고요. 정의역의 값이 1 이하면요. 1 빼기 a의 x 더하기 2a라는 모양이 된대요. 근데 이 f라는 함수가 역함수가 존재할 때라고 했습니다. 역함수가 존재할 때 A의 범위 구하기인데 이건 좀 중요하기도 하고 꼭 해봐야 되는 문제예요. 난이도는 생각보다 높진 않은데 처음 풀 때 아마 좀 높을 거예요. 근데 몇 번 연습하다 보면 별거 아니다라는 느낌이 들 겁니다. 이거는 뭘 배우는 걸까? 역함수가 존재하기 위한 조건 뭔지 기억납니까? 아까 했어요. 맨 처음에 1대1 대응이 돼야 한다 이거였고요. 1대1 대응이 되는 걸 그래프에선 어떻게 확인한다?
수평선 테스트라고 씁니다. 수평선 테스트. 이게 뭐였죠? 수평선을 걷을 때 교점이 몇 개만 나와야 한다? 단 한 개만 나와야 한다. 지금부터 이 그래프를 그릴 거예요. 별거 아닙니다. 그래프 그리는 것도 뭐 되게 심하고 이런 건 아닙니다. 간단한 내용이니까 잘 보세요. 이게 뭔 뜻이냐면요. x1 이상일 때 x좌표 1보다 오른쪽에 있는 이 오른쪽 부분에다가는요. y는 2x라고 하는 1차 함수를 그릴 거예요. y는 2x가 원점에 통과해서 기울기 2짜리니까 이렇게 올라가는 건 이해 갈까? 요거 이해 가니 안 가니? 1 오른쪽 부분에다가는 y는 2x를 그리시오. 이해 갔어요? 무슨 말인지? 이해 갔어? 안 갔어? 다시 한번. 요 파란색 부분 요거 1 이상 x좌표 1 이상이 여기 1 기준 오른쪽 여기 아니냐고. 그치? x좌표 1 이상 부분에다가는 y는 2x라는 1차 함수 그리시오 이거고요. 반대로 나머지 부분 x좌표가 1 미만일 때, 즉 1 왼쪽 여기다가는요 이걸 그려야 되는데 이게 복잡한 생각하지 마세요. 이거 1차 함수입니다. 그쵸? 1차 함수잖아. 그치? 앞에 a가 그럼 나중에 생각하고 1차 함수잖아. 그치? 그럼 저거 뭘 그리라는 얘기야 이것도? 직선 그리라는 얘기 아니야 이것도? 그치? 직선 그리시오 이 얘기거든요. 근데 봐봐 이거 x에 1 대입하면 얼마 나올까? 이거 x에 1 대입하면은 마이너스 2a 플러스 2 지워지니까 2 나와.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이거 1차 함수인데 분명히 이거 1,2 지나가거든요. 분명히. 뭔 얘기냐면은 요 점을 지나가는 1차 함수예요. 분명히. 이해 가요? 여기를 지나는 직선을 그리라는 얘기거든. 근데 봐봐. 직선을 어떻게 그려야 될까를 지금 물어보는 문제인데 직선을 그려서 이 수평선 테스트를 통과해야 돼요. 그럼 예를 들어서 봐봐. 자, 1번처럼 그리는 거 돼, 안 돼? 되죠? 왜? 수평선 그리면 교점 한 개밖에 안 나오니까. 이해 가요? 이해 가요? 왼쪽에다가 2번처럼 그리는 거 돼, 안 돼? 되죠? 수평선 그리면 교점 한 개밖에 없으니까. 이해 가냐고. 오른쪽은 파란색 직선 모양이고 왼쪽은 빨간색 1차 함수니까 직선 마찬가지. 대신에 1,1에 지나는 거니까 여기에서 시작해서 쭉 내려가는 직선을 그리라는 거야. 왼쪽에다가. 근데 이렇게 그리거나 이렇게 그리면 어쨌든 그건 되는 거잖아. 이해가? 만약에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요렇게 지나가는 3번 직선 이렇게 그리면 1대1 대응이 되는 거야 안 되는 거야? 이건 안 돼요. 수평선 테스트 통과 못하니까 이건 안 돼요. 만약에 요렇게 올라가는 4번처럼 직선 그리면 되는 거야 안 되는 거야? 수평선 그리면 안 돼요. 즉 1번이나 2번 같은 거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프를 그린다면. 그럼 1번, 2번은 되고 3번, 4번은 안 된다고 했는데 그럼 그들의 차이가 뭔데요? 기울기의 차이죠. 1번과 2번은 기울기가 양수고 3번은 기울기가 0, 4번은 기울기가 음수입니다. 결국 이게 주장하고 싶은 건요. 이 빨간색 쪽 1차 함수 기울기가 0보다 커야지 수평선 테스트 통과할 수 있는 거 아니냐 이 얘기입니다. 기울기가 0보다 크게 이렇게 증가하는 모양으로 그려줘야 증가 이렇게 계속 증가하는 모양으로 그려줘야 수평선 걷을 때 교점 한 개만 나오지 않겠느냐. 따라서 얘의 기울기인 2의 1 빼기 a가 양수이므로 a는 1보다 작다. 이거 찾으란 얘기예요 지금. 이해 가요? 그러니까 처음 풀 때는 와 이거 뭐야 하겠지만요. 지금처럼 한번 푼 다음에 시간이 좀 지나서 내일 풀던가 모레 풀던가 일요일에 풀던가 이렇게 몇 번 더 풀다 보면은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굉장히 쉬운 내용 아닌가 이러면? 그치? 그냥 직선 두 개 딱딱 거서 그게 수평선 테스트를 통과해야 1대1 대응인 거고 그래야 역함수가 존재하지 않겠냐고요. 문제는 뭐라고요? 역함수가 존재하기 위한 A의 범위를 구하시오. 아, 1대1 대응. 아, 수평선 테스트를 통과하기 위한 A의 범위를 구하시오는데 1 오른쪽은 파란 직선 모양으로 1 왼쪽은 똑같은 1,2라는 점을 지나되 마찬가지 선분 모양, 직선 모양 그릴 건데 어떻게 그려야지 수평선 테스트 통과하겠냐고. 기울기가 양수 모양으로 그려야 되는 거구나. 끝났잖아 금방. 그러니까 이 논리의 순서를 배우고 하는 걸 한 번밖에 안 한다고요 고등학교에서는.
어떤 학교에서 어떤 학원에서 이 똑같은 문제를 3번 4번 풀어줄 것 같아? 하루 종일 이것만 풀 것 같아? 그러지 않는다고요. 자, 한번 풀었지? 얘들아 됐지? 넘어갈게. 이거예요 다. 그럼 여러분은 뭐 해야 돼? 지금부터 열심히? 숙제를 해야 된다고. 숙제를 알겠어? 캐리비안 베이 좋은 곳이지. 나 한 번도 안 가봤어. 캐리비안 베이는. 왜요? 캐리비안 베이를 굳이 갈 이유가 없던데? 뭐요? 아니 캐리비안 베이 말고 딴 워터파크는 가봤어. 요 근처도 한 2군데 가봤고. 3군데 갔나? 천안 쪽만 한 3군데 갔는데? 오션월드 뭐 이런 거 있지 않았지? 여기 근처에? 몰라. 어쨌든 뭐 파도풀 있고 어쨌든 있는데, 그러니까 살다 보면은 캐리비안 베이 못 갈 수도 있지. 니들 어린이나 에버랜드 가봤어? 난 가봤어. 몇 번이고. 우리 애 때문에. 가지 마세요. 어린이나 에버랜드 가는 거 아니에요. 눈치 게임 한단 말이야 사람들이. 롯데월드를 갈 것인가 에버랜드를 갈 것인가. 둘 다 가면 안 돼. 거기는 애기 있는 부모들이 어쩔 수 없이 가는 날이야 그날은. 얘의 역함수가 bx 더하기 2분의 1이라고 합니다. a, b의 곱을 구하시오란 문제. 요거는 이제 식을 직접 알아내야 되는 그런 문제입니다. 아까 배웠죠? 역함수 식을 찾는 법, 역함수 식을 구하는 법. 뭐라고요? 역함수 식을 구하는 법. 간단하게 x랑 y랑 서로 바꾸면 됩니다. 아주 간단하죠? 선생님 여기 y 없잖아요. 그럴까봐 얘기하는 게, 아까도 얘기했듯이 이걸 우리는 줄여서 y라고 쓰기도 해요. 그쵸? 그래서 맨 처음에 있는 fx 자리를 y로 고쳐 써서 일단 다음과 같이 쓴 뒤, 이제 여러분이 해야 될 일은 뭐야? 이제부터 얘를 x, y만 바꾸면 끝나는 거죠. 즉 얘예요. 근데 우리는 그 누구도 함수를 이렇게 적진 않아요. 기본적으로 함수는 어떻게 적죠? y는 이렇게 정리한단 말이죠. 그쵸? 얘도 마찬가지예요. y는으로 정리하면 돼요. 예를 들어서 2y는 뭐입니까? a 2양이니까 x 빼기 a인 거고요. 그쵸? 양변을 2로 나누면 뭐가 되겠습니까? 이렇게 되는 거 이해 가죠? 그래서 우리는 똑같은 식이에요. 그쵸? 자, 다시 한번. 내가 이렇게 줄 걷죠? 이 줄근 거 위에 있는 거랑 아래에 있는 거랑 다른 식입니다. 그쵸? 위에 있는 건 처음에 있는 문제를 적은 거고요. 이 줄 이후로는 x, y를 바꾸서 쓴 식이잖아. 그치? 이해 가한가? 여기부터는 이 줄 이후로부터는 x, y 바꿔 쓴 식이기 때문에 이 줄 이후는 역함수를 구한 거란 말이에요. 그쵸? 이게 뭘 구한 거라고요? 역함수를 구한 거라고요. 요 y 대신에 뭘만 쓰면 돼? 저 기호만 쓰면 되는 거예요. 이렇게. 이해 갔어요? 무슨 말인지? 자, 이렇게 됩니다. 따라서 답 나왔죠? 얘랑 얘랑 똑같아야 돼요. 분명히. 그러니까 1차 함계수가 2분의 1. b가 2분의 1이구나. 상수항 자리가 플러스 2분의 1. a는 마이너스 1이겠구나. 이해 가죠? 무슨 말인지? 따라서 a, b의 곱은 마이너스 2분의 1 이렇게 나오겠죠. 알아듣겠냐고. 개념적으로 설명했던 거 당연히 이해가 안 갈 거야. 그럼 뭐 해야 돼? 지금 내가 하는 것처럼 이렇게 필수 예제를 통해서 한 번씩 다시 복습해야 되고요. 한 번 배운 걸로 이해가 안 가면 당연히 3번, 4번, 5번, 10번 해야죠. 내가 얘기했잖아. 고등학교 수학이 그렇게 안 하고서는 따라갈 수가 없어. 한 번 배우면 땡이야 거의. 자, 4번까지 하고 잠깐 쉬었다 하겠습니다. 오늘 끝낼 거니까 2교시에는 5번, 6번 두 문제를 더 풀 거예요. 알겠죠? 4번 문제 일단 풀고, 함수 하나는 fx는 x 더하기 1이고 gx는 3x 빼기 2래요. f와 gf 합성의 역함수와 f 합성한 거에 2를 대입한 값을 구하셔라 문제. 자, 요거는 그럼 무엇을 연습하는 문제일까?
내가 지금 한 문제 한 문제마다 뭘 연습해야 되는 건지 간단하게 이렇게 적어주고 있어 지금. 요거는 뭘 연습한 문제입니까? 아까 배웠던 것 중에 이런 거 했던 거 기억나요? 합성한 거를 역함수 하면요. 인버스를 각각 되는데 이게 순서가 바뀐다는 겁니다. 되게 중요한 거죠. 기억나요 이거? 순서가 바뀌어요. FG 순서가 뒤바뀝니다. 그 다음에 했던 것 중에 또 뭐 했었냐면 이거 있었어요. F랑 F 인버스 합성하잖아요. 혹은 반대로 합성하더라도 뭐 나와요? 항등함수 나와요. 항등함수. 요 두 개가 섞인 문제라고 보면 돼요. 요 두 개 연습하는 문제입니다. 별거 아니에요. 연습 여러 번 하면은 금방 한다고. 다 푼다고. 웬만한 거 다 푼다고. 자, 일단은 여기 보면 4개의 함수가 등장하잖아요. 그쵸? 4개잖아. 어쨌든 하나, 둘, 셋, 4번 나오잖아. 그치? 근데 가운데 보면은 괄호치고 인버스 모양이 있죠. 그쵸? 그래서 얘부터 일단 정리하는 겁니다. G 합성 F의 인버스입니다. 이거 어떻게 정리하는 거죠? F 인버스, G 인버스. 순서가 바뀌는 거 이해 가요? 앞뒤가 이렇게 바뀌어야 됩니다. 인버스 기호가. 이해 가죠? 자, 첫 번째는 준식을 일단 이렇게 고치는 겁니다. 자, 한 다음에, 그러니까 괄호가 풀린 거야. 쉽게 말하면. 가운데 괄호가 풀린 거고요. 이거 왼쪽에 F 합성 기호 있죠? 보다시피 이거 오른쪽에도 F 합성 기호 있고요. 그쵸? 자, 그래서 이렇게 쓰는 겁니다. 첫 번째는 준식을 일단 이렇게 고쳐요. 이해 갔습니까? 합성함수 할 때 뭐 배웠냐면은 교환법칙은 안 돼요. 이건 참고로 저번 시간에 배웠던 거야. 합성함수는요, 교환법칙, 즉 이렇게 바꿔 쓰는 건 안 돼요. 근데요, 결합법칙은 된다고 했어요. 이게 3번 나오면요, 1, 2번을 먼저 합성해도 되고요. 아니면요, 2, 3번을 먼저 합성해도 돼요. 합성 순서는 상관없어요. 이해 가요? 이거 위치만 안 바꾸면 돼요. 앞뒤만 안 바꾸면 되고 FGH, FGH 이 순서만 맞으면은 요렇게 하든 요렇게 먼저 하든 상관없습니다. 뭔 얘기냐? 4개가 쪼르륵 있죠? 4개가 쪼르륵 있을 때 요거 2개를 먼저 합성해도 돼요. 이렇게 앞에 거 2개를. 왜 앞에 거 2개일까? 이게 보다시피 하나는 F고 하나는 F 인버스입니다. F와 F 인버스 합성하면요, 항등함수야. 무슨 말이냐면 항등함수 똑같은 게 나와요. 뒤에 어떤 게 나오더라도 똑같은 게 나와. 무슨 말이냐? 요거 합성한 거에 이만큼을 대입하잖아요. 그럼 이만큼이 나온다 이거죠. 이건 항등함수라서. 이해가 무슨 말인지? 이 뒤에 있는 모양이 그대로 나온다고. 그래서 이 다음엔 요거만 남는 겁니다. 즉 G 인버스 합성 F의 2 요거만 남아요. 마치 무슨 얘기야? 요거 2개 나오면요, 그냥 지워. 이렇게 생각하면 편해요. 저거 그냥 2개, F랑 F 인버스 2개가 나란히 나오잖아요. 이렇게 합성으로 그냥 지우면 돼요. 없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나머지만 쭉 써오면 돼요. 결국 이 문제는요, 요거 푸시오예요. 이거는 그 합성 순서에 따라 G 인버스를 먼저 쓰고 F 인버스를 나중에 쓴 모양으로 가로 2를 이렇게 쓰는 겁니다. 이해 가요? 무슨 말인지? 계산은 어디부터 한다고 했습니까? 뒤에서부터 하는 겁니다. F2가 얼마일까요? F2는 쉽지. 얼마니? F2 3이죠? 그럼 이거는 결국 G 인버스 3 구하는 문제네요. 그럼 G 인버스 3? 그럼 G 함수 갖고 아까 저거 3번처럼 역함수를 구하는 건가? 구해서 3 대입하는 건가? 그게 아니라 아까 배웠죠? 이걸 모르니까 이걸 일단 A라고 두는 겁니다. 그러면 G 인버스 3이 A니까 우리는 어떻게도 쓸 수 있는 거예요? GA는 3 이렇게도 쓸 수 있는 거예요. 이해 가요? 아까 맨 처음에 했던 거죠. 따라서 GA가 뭐냐고요? GA가 저기다 A 대입하는 거 3A 빼기 2 아니야? 그렇게 해서 3 나오래며. 그럼 3A가 5니까 A는 얼마야? 3분의 5가 되겠지? 그러니까 내가 지금 몰라가지고 A라고 쓴 얘가 답이래며. 그러면 3분의 5가 답이 되겠죠. 이해 가요? 남은 2문제를 추가로 더 풀어보겠습니다. 113쪽에 있는 필수예제 5번. 그래프가 나와 있는데 눈금이 좀 복잡하게 되어 있죠. 하나는 y는 x라는 함수고, 이 함수는 특징이 x 좌표랑 y 좌표가 같은
점들을 모아놓은 함수죠. 어디에서도 x좌표 y표는 서로 똑같은 거죠, 둘이. 또 하나는 fx라는 함수인데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눈금은 적당하게 여기 하나가 a, 그리고 이렇게 점선이 나와 있는데 이 점선들은 참고로 축과 평행합니다. 여기 눈금은 b, 이렇게 눈금은 여기 만나야 되는데 안 만나냐? 이렇게 눈금은 c, 이런 식으로 그래프와 만난 점들을 계속 찾아서 D, 마지막 E 이렇게 나와 있죠. 지금 X좌표만 나와 있는데 Y좌표도 구할 수 있어요. 파란색 그래프를 이용하면 되는데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파란색 그래프 위에 있는 요런 점들은 X좌표랑 Y좌표랑 같은 애들입니다. 그쵸? 그래서 여기가 보다시피 A면은 요 Y표도 똑같이 A 이렇게 나오는 거죠. 여기 왼쪽에다 여러분이 이렇게 찾아서 적어야 됩니다. A, B를 쭉 들어가서 만난 요 파란색과 만나는 곳이 B, C랑 만나는 여기가 C, D랑 만나는 여기가 D 이렇게 되는 거죠. 이해가죠? 무슨 말인지 이해가요? 그 다음에 fx라는 함수가 지나가는 점이 또 따로 있죠. 요런 점을 지나가잖아, fx 함수가. 그쵸? 요런 점들을. 이해가요? 요 점들의 좌표 여러분 뭔지 알죠? 예를 들어서 첫 번째 녹색 점, 요게 b, a 아니겠어? 뭔 얘기야? 요 함수가 b, a 지나간다는 얘기잖아요. 그쵸? 요 함수가 뭐라고요? b, a를 지나간다. 그 다음에 요 두 번째 녹색 점은요, 좌표가 c, b가 되겠죠? c, b. 그래서 얘도 c, b를 지나간다. 이렇게 쓸 수 있을 거예요. 그 다음 점은 d, c죠? 그 다음 점은 2,d고요. 그쵸? 그래서 이런 점을 y는 fx 함수가 지나갑니다. 따라서 뭐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대입하면 성립한다라고 해서 식을 4개 만들 수 있을 거라는 얘기입니다. 어떻게? 대입해봐. fb는 뭐야? a. 이런 식으로. fc는 뭐야? b. fd는 뭐야? c. fe는 뭐야? d. 이렇게 쓸 수 있을 거란 얘기예요. 이해가죠? 그래서 요 그래프는요, 이렇게 까만색 점과 녹색 점을 이용해서 다음과 같은 4개의 식을 만들어내라가 일단 첫 번째 목표입니다. 다시 한번 얘기하는데 y는 x라는 파란색 직선 위에 있는 점들의 특징이 x좌표와 y표가 같은 애들이기 때문에 x표가 각각 a, b, c, d면 거기에 해당하는 좌표도 a, b, c, d가 똑같이 나올 거고요. 녹색 점들을 이제 빨간 함수가 지나가는 거잖아. 그치? 그래서 잠깐만요. 지금 수업 중인데 뭐. 녹색 점들을 지나가기 때문에 녹색 점들을 대입해서 나오면 4개 만들 수 있습니다. 구하고 싶은 건 뭐냐면요. f를 2번 합성한 다음에 인버스 하고선 c를 대입한 값을 구하시오. 이게 문제거든요. 자, 이렇게 합성을 한 다음에 역함수 할 때 아까 어떻게 한다고 했냐면요. 각각 인버스하고 2개 위치를 바꾼다고 했는데 어차피 똑같은 함수니까 위치 바꿔도 똑같겠죠? 그래서 이거는 f 인버스 뒤에도 f 인버스에 c를 대입한다라는 것과 똑같은 뜻이에요. 이게. 이해가요? 또 합성은 대입이니까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거고요. 이해갑니까? 하나씩 천천히 풀어봅시다. f 인버스 c가 뭘까? 요 식에서 c가 나왔던 값이 얘잖아요. 그쵸? 함수값이 c가 나왔던 애. 그치? 얘를 우리가 인버스 기호로 쓰면 이렇게 쓰는 거 아닌가? f 인버스 c는 d예요. 이렇게. 이해가요? fd가 c예요 라는 요 뜻을 인버스로 바꾸면 이렇게 되는 거죠. 그쵸? 따라서 뭐예요? f 인버스 c가 d니까 요 가로 안에 있는 얘가 벌써 d가 되는 겁니다. d. 따라서 준식은 이렇게 쓸 수 있겠네. f 인버스의 d라고. 그치?
여기 있는 것 중에 D가 나온 값이 뭡니까? 얘죠. 얘를 우리가 인버스로 바꾸면 뭐가 될까요? 얘를 인버스로 바꾸면 F 인버스 D는 2야 이렇게 쓸 수 있을 거예요. 그쵸? 그러니까 여기 방금 물어본 F 인버스 D를 구하시오니까 뭐가 되는 거야? 이게 는 2가 되겠죠. 그래서 정답은 2입니다. 이해 가요? 이것도 그렇게 어려운 문제는 아니에요. 좌표 찾기, 대입하기, 역함수 바꾸기만 할 줄 알면은 충분히 풀 수 있을 만한 수준의 문제입니다. 자, 끝으로 필수제 6번. 정신 차려. fx라는 함수가 마이너스 2x 더하기 5라는 함수가 있고요. 얘의 역함수를 지금부터 gx라고 쓰고 싶은 거예요. g만 썼지만 그냥 통상적으로 gx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f의 역함수를 지금부터 g라고 부르자. 그럴 때 y는 fx 그래프 그릴 수 있죠. 그쵸? 그리고 y는 gx의 그래프도 그릴 수 있어요. 역함수 쓰는 거 아까 해봤기 때문에. 두 그래프를 그렸을 때 그 교점 좌표를 찾는 문제입니다. 얘가 뭔지 찾는 그런 문제인데요. 이거는 좀 많이 중요해. 많이 중요한 내용을 다 하기에는 조금 길어질 것 같으니까 짧게 한다면 원래는 어떤 함수와 그의 역함수니까 그냥 이렇게 쓸게요. F 인버스 X라고. 원래는 어떤 함수와 역함수의 교점 찾기를 해야 되는데 우리는 이것을 보통은 원래 함수와 y는 x의 교점 찾기로 바꿔서 풀어요. 자, 여기부터 이제 어려워집니다. 자, 잘 이해가 안 가는 친구는 집에 가서 유튜브 다시 한번 보세요. 예를 들어서 원래 함수가 이렇게 나왔어. y는 fx가. 근데 우리 아까 뭘 배웠냐면은 역함수라고 하는 것의 그래프를 그렸더니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요. 역함수라는 그래프가요. 원래 그래프랑 y는 x라는 이 직선의 대칭 모양이 나왔습니다. 얘한테 대칭의 모양을 그래프 그리면은 대칭 모양이 어떻게 나올까? 아마 대칭 모양이 이렇게 나오지 않겠어? 이렇게. 이해 가요? 무슨 말인지? 깜장색 함수가 y는 fx라면요. 이 빨간색 함수가 y는 f 인버스 x, 즉 역함수 그래프라는 거예요. 그래서 원래 의도는 깜장이랑 빨강이랑의 교점 찾기라는 거잖아요. 그쵸? 원래 의도가 원래 함수랑 역함수의 교점 찾기. 근데 원래 함수랑 역함수가 보다시피 y는 x에서 만나거든요. 대칭이다 보니까. 그러니까 굳이 우리가 역함수를 일일이 찾지 않고 굳이 이거 귀찮게 찾지 않고 바로 그냥 얘네들 교점을 찾으면 되지 않겠냐는 거거든요. 이게. 이해가 무슨 말인지? 자, 이런데 이렇게 풀라고 만든 문제이긴 한데 요것을 조금 깊숙이 배우면은 또 다른 내용이 나오기도 한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은 그렇죠. 지금은 보다시피 원래 함수와 역함수의 교점을 구했더니 그건 마치 얘랑 교점 구하는 거랑 똑같아. 왜냐면 얘네들은 분명히 여기에 대칭한다고 배웠거든. 근데 문제는 뭐냐? 예를 들어서 원래 함수가 이런 모양이야. y는 fx가. 그러면 이거를 만약에 y는 x에 대칭을 시킨다. 해버리면요. 이 깜장 그래프를 y는 x에 대칭시키면요. 이 깜장 그래프 모양이 똑같이 다시 나와요. 이게. 무슨 말이냐? 역함수 그래프가요. 얘랑 똑같은 모양이 나온다는 겁니다. 그래버리면은 원래 함수와 역함수의 교점은요. 여기만 있는 게 아니죠. 왜냐면 깜장과 빨강의 교점이기 때문에 이 점 모두가 다 교점이 됩니다. 이때는. 무슨 말인지 이해가요? 심지어 좀 극단적인 케이스인데 이런 식으로 이 전부가 다 교점이 되기도 해요. 얘만 교점이 아니라 다 교점되기도 한다는 거죠. 이해가요? 예를 들어서 여기 두 군데를 지나가는 뭐 2차 함수처럼 생긴 이런 모양의 그래프가 y는 fx라고 칩시다. 1과 1이라고 칠게요. y는 x에 대칭하면요. 이 그래프가요. 요점 지나가면서 생긴 모양이 약간 이런 느낌으로 그려있거든요. 그래프가.
그럼 그때는요, 얘네들의 교점 자리는요, 이 세 군데가 됩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요? 그러니까 원칙적으로는요, 얘랑 얘랑의 교점을 찾아라 하면요, 진짜 얘를 구하는 게 맞아요, 사실은. 얘를 진짜 구해야 돼요, 역함수가. 식으로 뭔지. 우리 아까 배웠다고, 이거 y라고 놓고 두 개 바꿔 쓰는 거 아까 배웠다고, 그치? 원래는 그렇게 푸는 게 맞아요. 근데 어떨 때는 얘로 대신해서 풀어도 된다는 거예요. 상황에 따라서는 이걸로 대신 풀어도 된다. 원래는 이렇게 푸는 게 맞지만 가끔은 이렇게 풀어도 똑같을 때가 있어. 지금과 같은 모양일 때. 그 둘의 차이를 배워야 되는데 그 둘의 차이를 이 문제집에서는 되게 허술하게 얘기하는 바람에 좀 걱정이 좀 됩니다. 앞으로 여러분이 겪을 미래가. 그래서 원래는 역함수를 직접 찾아서 푸는 문제입니다. 직접 찾는 방법이 뭐라고요? 이걸 y라고 놓고 그 두 개 바꾸면 된다고, 그치? y 대신에는 x고 x에다 y 쓰면 돼요, 이렇게. 이해가요? 이거 정리하면 뭐 2y는 마이너스 x 더하기 5니까 y는 뭐야 하면은 마이너스 2분의 1x 더하기 2분의 5거든? 요게 역함수 그래프인 거야, 역함수인 거야. 여기서 말하는 g라는 함수. 이게 바로 g라는 함수다 이거지. 그리고 원래 있던 함수 fx는 뭐였어? 저거 모양 그대로고 마이너스 x 더하기 5고. 그래서 이렇게 두 개를 연립해서 교점을 찾아내는 겁니다. 원래 의도가 그거예요. 이 둘의 교점이 한 군데밖에 안 나오는 건 이해 가나요? 1차 함수, 1차 함수 때문에 연립해봤자 교점 한 개밖에 안 나와요. y끼리 같다고 놓고 풀면 되겠죠. 마이너스 x 더하기 5랑 마이너스 2분의 1x 더하기 2분의 5랑 같다 이겁니다. 이항하면 이쪽 마이너스 2분의 3x만 남을 거고 5를 이항하면 이쪽은 마이너스 2분의 5가 되겠네. 그럼 이제 x가 얼마야 하면은 3분의 5 이렇게 나올 거예요. 이해 가요? 3분의 5로 여기다 대입을 합니다. 이쪽이든 이쪽이든 둘 다 똑같은 거니까. 3분의 5 대입하면 마이너스 3분의 10 더하기 5니까 y도 3분의 5가 나오거든요, 이렇게. 그래서 원래는 교점을 지금처럼 구하는 게 맞아요. 3분의 5, 3분의 5이므로 문제가 뭐였지? a 더하기 b를 구하시온가? 그럼 3분의 10 나오겠지? 원래 이렇게 구하는 게 맞거든? 진짜 역함수를 구해서 교점을 찾는 게 맞아요, 원래는. 근데 가끔은 어떻게도 푼다? 이거 말고 y는 x와의 교점으로 푼다는 거야. 그럼 언제 그때 풉니까? 라고 하면요. 사실은 이게 f가 사실은 증가함수일 때, 증가함수일 때는 이 둘의 교점을 얘와 얘의 교점으로 바꿔서 풀어도 되긴 해요. 증가함수일 때만. 근데 사실 이게 감소함수거든, fx가. 기울기가 음수라서 내려가는 함수란 말이야. 사실 이 문제가 예제로는 적당하지 않아, 사실은. 다른 걸 예를 들었어요, 사실은. 문제가 조금 문제가 있어요. 여러분이 그 내 마음을 알려나 모르겠지만 약간의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원래는 지금처럼 푸는 게 정상이에요. 근데 요거는 좀 잘못된 예시야. 학생들이 배우면 안 되는 예시긴 한데 이걸로 풀어도 답은 나오긴 합니다, 똑같이. 그래서 일단은 원래 감소함수지만 하나는 y는 마이너스 2x 더하기 5고요. 역함수를 직접 안 구하고 그냥 요거 대신 y는 x를 대신해서 구해도 답은 이거랑 똑같이 이 두 개가 나올 겁니다. 시간이 많으면은 요걸 좀 더 많이 깊게 설명해 주고 싶은데 캐리비안 베이 갔다 온 애들이 공부를 하겠냐고. 나중에 기회가 되면 그때 다시 배우도록 하세요.